3강. 연려춘향 수절가. 춘향가야, 춘향가. 심청가, 수군가. 팔소리계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스토리는 다 알아. 춘향가 스토리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근데 중간중간에 한자어가 좀 박혀 있어. 그래서 이번 회차의 컨셉은 뭐냐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래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미지수 X야. 그러니까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런 기술을 선생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역시 순서에 의해서 10번의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근데 춘향전 워낙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나 마나 한 그러한 보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읽어봐야 된다. 춘향전은 춘향과 이몽룡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여성 정절 및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 정절 밑줄 쳐, 신분 상승 밑줄 쳐, 그 다음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밑줄 쳐라. 그지? 그러니까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했었던 그런 사회. 그 다음에 신분 상승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에 대한 비판하는 것이니까 신분 상승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는 어떤 양반과 쌍놈 간의 어떤 그런 차이, 차별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큰 따옴표가 이렇게 나와. 큰 따옴표가 나오면은 선생님이 전강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큰 따옴표가 나오면은 그 어떤 TV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영화 화면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장면 거기에 인물들이 누가 앉아 있고 어떠한 상황인가 여기에 집중해. 알았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토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지 시대 아니야. 이미지 시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텍스트보다도 어떤 그 영상 이런 데에 더 강한 세대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처음부터 어떤 스토리, 주제 재미없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면 위주로 상상을 해봐봐. 그래서 자, 그럼 어떤 새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장모, 당연히 이몽룡이가 장모한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 춘향이나 좀 봐야지. 나 좀 춘향이 제가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요. 서방님이 춘향을 아니 보아서야 인정하오리이까. 그러니까 그걸 인정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봐야 인정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향단이가 여짜오되, 향단이가 그냥 끼어듭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으니 바라를 치거든 가사이다. 갑시다. 바람이 쫓아봐. 뭔가 시간 알리는 종 같지 느낌이, 그지? 그래서 이때 마침 바라를 댕댕 치는구나. 뭔가 종인 것 같아. 향단이는 미음상 등롱 들고 어사또는 뒤를 따라, 그러니까 바라를 치면은 갑시다 하는 거 봐서는 굉장히 이른 아침이거나 아직은 새벽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향단이는 종이잖아. 춘향이 꼬봉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춘향이가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니까는 미음을 죽을 끓이고 등롱을 들고, 등롱은 뭡니까? 어두우니까 어떤 등 같은 것들을 들고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사또는 뒤를 따라 옥문간 당도하니 인적이 고요하고 사정이도 간 곳이 없대. 사정이 밑줄 쳐봐. 그럼 우리가 문맥적으로 봐. 사정이의 뜻을 아는 새끼가 누가 있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정이는 아마 옥문을 지키는 사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그게 맞고, 이때 춘향이 비몽사몽간에 서방님이 오셨는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몸에는 홍상을 입었더라. 그러면 밑줄 쳐봐. 금관, 홍삼. 춘향이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 수청을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짜잔하고 영웅이 된 이몽룡이가 자기를 구해줄 줄 아는 거야. 근데 지금 뭐야? 비몽사몽이니까는 꿈을 꾸고 있다는 말이야. 머리에 금관을 썼다. 그렇다고 해서 이몽룡이 왕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떤 그 벼슬을 상징하는 감투 정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도포는 도포인데 빨간 도포. 벼슬을 상징하는 홍삼. 처먹는 거 아니야. 옷, 도포.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지. 됐어요?
상사 일념 끝에, 상사 일념은 고전 소설에서 졸라 많이 나오잖아. 상사에다가 동그라미 쳐봐. 상사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야. 일념, 생각이야. 그치? 만단정회하는 차라. 만단정회는 좀 기억 좀 해라. 여기저기 많이 나온다. 특히 애정소설에서. 알았니? 만단정회는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냥 마음이야. 그러니까 만단정회를 한자로, 한글로 표현하지만 그냥 마음이야, 마음. 근데 만단정회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언제 나오냐면은 남녀가 떨어져 있을 때 많이 나와. 남녀가 떨어져 있을 때 많이 나온다. 그럼 만단정회라고 하는 것은 정회, 회포와 정서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단정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니? 만나고픈 뭐 그리움이라든지, 그죠? 만나고자 하는 어떤 소망이라든지, 어떤 간절함이라든지. 근데 만단정회를 했대. 그래서 만나서 그 마음을 풀었다. 뭐 이 정도로 문맥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냐? 자, 그 다음 갑시다. 춘향아, 부른들 대답이나 있을 소냐? 누가 불렀겠어? 춘향아 라고 불렀으니까 엄마가 불렀겠지. 월매가 불렀겠지. 그래서 어사또가 하는 말이, 크게 한번 불러봐. 너무 작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르는 말씀이요. 여기에서 동헌이 마주치는데, 동헌은 뭡니까? 관아야, 관아. 사또가 있는 관아. 동헌이 가까운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가 연문할 것이니 뭐라고 자꾸 질문할 것 같다. 잠깐 지체하옵소서. 선생님, 지금 물론 나는 여러분들보다는 한자에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보면은 경험이 주는 것도 있고 한자를 해석하는 것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강점은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금 문맥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어디가 마주치는데, 손바닥이 마주치는 건 아니잖아. 가까운데 소리가 크게 나면 사또가, 우리가 크게 불러가지고 사또가 알게 되면은 질할병이 날 것이니 우리에게 뭐야? 물을 문자가 있잖아. 무언가를 물을 것이니 잠깐 지체하옵소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좀 기다려라.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월매가 이몽룡한테 하는 말이죠. 뭐 어때? 연문이 무엇인고? 연문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 내가 부를게. 가만히 있어. 춘향아! 하고 부른단 말이야.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며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럼 그 위에다 밑줄 한번 쳐봐. 깜짝 놀라 일어나며. 깜짝 놀라 일어나면 누구 행동입니까? 춘향이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지. 허허,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가 괴이하다. 참 이상한데? 서방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어사또가 기가 막혀. 내가 왔다고 말을 하소. 존나 당당해요. 왔단 말을 하게 되면 기절담락할 것이니 가만히 계시옵소서. 너 좀 가만히 좀 잠자코 있어. 왜 이렇게 깝치냐? 춘향이 저의 모친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러한 말의 목소리를 듣고 봤더니 자기 엄마 목소리란 말이야. 모친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어머니 어찌와 계시오. 몹쓸 딸 자식을 생각하와 천방지방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낙상 자빠지면 하기 쉽소. 이 훌랑은 이후에는 오지 마세요. 엄마 늙었잖아요. 지금 또 신새벽이란 말입니다. 엄마 지금 자빠질지도 몰라요. 이제 오지 마세요. 라고 딸년이 엄마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날랑은 염려 말고 정신을 차리어라 하면서 끊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왔다. 이렇게 얘기해. 왔다. 차리어라. 왔다. 근데 다 빠져있어. 그냥 서술만 있어. 왔다. 그랬더니 춘향이가 얘기하면 오다니 누가 와요? 그저 왔다. 그냥 왔다. 갑갑하여 나 죽겠소. 말해주세요. 일러줘. 꿈 가운데 님을 만나 만단정회를 하였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회포 같은 것들을 풀었대. 혹시 서방님께서 기별이 왔어? 소식이 왔어? 언제 오신다 소식이 왔어? 벼슬 띄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어떤 편지글, 문서가 왔습니까?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언어 유희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죠? 왜? 자기의 딸년을 구원할 구세주로 왔는데, 딸을 구원할 구세주로 왔는데 그 집골로 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언어 유희를 날립니다. 원래는 서방이잖아. 너희 서방 왔다 이거잖아. 근데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발음의 유사성을 통해서 언어 유희를 날리고 있죠. 그래서 너의 서방인지 남방인지 거린 거지 새끼가 하나 내려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은 발음의 유사성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이용한 거야. 언어 유희를 통해서.
네 서방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야. 허허, 이게 웬일인가? 서방님이 오시다니 몽중에 보던 님을 생시에 꿈에서 보던 님을 진짜로 본다는 말인가? 문틈으로 손을 잡고 말 못하고 기색하여 좋아하면서 허허, 이게 누구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상사불견, 상사 아까 뭐라 했어?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불견은 뭡니까? 보지 못했다. 그죠? 불견. 그린님을 이리 쉬 만날 쏜가? 이제 죽어 한이 없네. 어찌 그리 무정한가? 방명하다 나의 모녀. 서방님 이별 후에 자나 누나 님 그리워 일구 잘라 월심 한 일러니. 그러니까 일하고 월이 있잖아. 세월이야. 그러니까는 일구월심이 한이었대. 그러니까 자나 누나 님을 그리워하였는데 시간 일구월심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내 마음에 한이 되었대. 이내 신세 일이 되어 매에 감겨 죽게 되니 날 살리러 와 계십니까? 하면서 살짝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죠. 한참 일이 반기다가 님의 형상 자세히 보니 어찌하니 한심하랴 밑줄 쭉 쳐. 어찌하니 한심하랴는 누구의 발언입니까? 그렇죠. 서술자의 발언이죠. 서술자가 지금 개입한 거야.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은 서러운 마음이 없소마는 당신 몰골을 보니 이거 웬 이 지경입니까? 왜 거짓골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쯤 되면 춘향이도 서방님이 더 이상 자기를 구원해줄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내려놓았겠지. 그랬더니 서방님이 이야기하네. 오냐 춘향아 서러워 마라. 인명이 제천인데 사람의 목숨이 하늘에 달려있는데 설마 네가 죽겠니? 라고 살짝 안심을 시키고 있어요. 안심은 안 되겠지만 춘향이 저희 모친을 불러서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한양성 서방님을 7년의 큰 가뭄에 백성이 비기다린들 비유법이죠. 나와 같이 자진턴가 잘라. 자진은 뭐야? 스스로 마르는 것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진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첫 번째는 뭐 정성을 다한다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다 없어진다 뜻이 있어. 이거는 문맥적으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스스로 다했다, 스스로 없어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좆됐다 이 소리야. 한양성 서방님을 7년의 큰 가뭄에 백성들이 기다려도 나만큼 이렇게 좆된 상황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심은 나무가 꺾어지고 공든 탑이 무너졌네. 뒤에 바로 연결되잖아. 지금은 큰일 난 상황이다. 다 이제 어쩔 수가 없다. 다 끝났다.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 가련하다 이내 신세. 어쩔 수 없이 되었구나. 할 일 없이 되었구나. 어쩔 수 없이 되었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나 죽은 후에라도 원이나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중략이 빡 들어가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어? 지금 이 목소리는 춘향이가 춘향 모친한테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이 말 중간에 중략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니? 그 다음에도 새로운 말처럼 따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아요? 자, 중략 이후에 봅시다. 만수난, 괄호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만수난 넘어가고 흐트러진 머리 이렇게 저렇게 걷어얹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들어가서 매맞아 죽거들랑. 이건 뭐야? 내가 변사또 생일날 내가 매맞아 죽는다면 그 앞에 있는 만수운환이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당연히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그냥 얼렁뚱땅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만수운환은 뜻이 뭐 시름에 겨워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야. 사꾼인 척, 일꾼인 척 달려들어서 둘러엎고 날 둘쳐엎고. 우리들이 처음 만나 놀던 부영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네요. 적막하고 요적한데 뉘어놓고. 적막하대, 요적하대. 뭐야? 조용한 거, 고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지. 서방님 손수 염습을 하되 내 시신을 잘, 원래 염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시신을 닦아 거기다 옷을 입혀주는 것이야. 염습을 하되 나의 혼백을 위로하여 입은 옷 벗기지 말고 양지 끝에 묻었다가 서방님 귀희되어 청운에 오르거든. 청운은 기억해라. 이건 뭡니까? 벼슬이란 말이야. 당신이 벼슬에 오르면 일시도 둘라 말고 육진장포, 이건 몰라도 돼요. 육진장포에 다시 염을 하래. 제대로 염을 하라는 소리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육진장포는 선생님도 찾아봤더니 배래 배, 3배. 어떤 지역에서 나오는 3배, 아주 고급 배야. 다시 염을 해서, 제대로 염을 해서 조촐한 상여 위에 덩그렇게 실은 후에 북만산처 찾아갈 때 북만산처 기억해. 이거 뭐야? 공동묘지야. 죽음의 이미지를 가리키는 것이야. 이건 졸라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 남산, 뒤 남산 다 버리고 한양에 올려다가 이 근처에 있는 좋은 산들 다 버리고 한양으로 올려보내라. 여긴 이제 뭐야? 전라도 남원이란 말이야. 전라북도 남원이란 말이야. 날 제대로 올려다가 선산 발치에 묻어주게 골 때리죠. 신분 상승의 핵심에 있는 여자야. 선산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중에서 관리하는 산이잖아. 뭐 증조 할아버지 무덤도 있고 할아버지 무덤도 있고 아버지 무덤도 있고. 그럼 누구의 선산이겠어? 이몽룡네 집 선산이겠지. 무슨 선산이겠어? 양반의 선산이겠지? 여기에 중심에는 없어도 발치. 이 주변에는 나의 무덤을 묻어달라. 그러니까는 지금은 당신이 거짓골이기 때문에 난 기대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는 나를 대충 염을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네가 벼슬을 제대로 돼서 벼슬 아치가 되어서 네가 귀하게 되면 나를 제대로 염을 해갖고 제대로 대우를 해줘라. 그리고 네 선산 발치에다가 묻어달라. 뭐야? 죽어서도 나는 양반 비스듬하게는 나를 띄워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춘향이도요. 욕망덩어리 욕망덩어리. 그죠? 신분 상승의 중심에 있는 여인입니다. 자, 비문에 새기기를 수절 원사 춘향이의 미요 라고 8자만 새겨줘라. 그러니까 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8자만 새겨줘. 망부석이 아니 될까? 망부석은 뭡니까? 남편 기다리는 여인이 돌이 된 거죠. 서산에 지는 해는 내일 다시 오련마는 불쌍한 춘향이는 한 번 가면 어느 때야 다시 올까? 신원은 그 밑에 뜻이 있죠.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아니 신원이나 하여주 애고애고 내 신세야 하면서 이 지문을 마무리 짓고 있네요. 야, 마지막만 정리해 볼까요? 마지막의 내용은 사실은 춘향이가 처음 시작은 뭐야? 자기의 엄마한테 하는 소리지만은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략 이후에는 서방님, 이 몽룡이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양반이 되고 싶다. 너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양반이 되면은 나를 너희 산 밑에 묻어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자기의 지금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념하고 있다. 포기보다는 체념이라고 할 말이 더 어울리겠다. 그런데 자기의 신분 상승에 대해서는 체념하고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춘향이의 정확한 태도를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읽을 수 있다는 말이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도 문제 10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아까 보기 살펴보았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보도록 할 텐데 쉽지가 않아요. 자, 밑줄 친 기역은 뭡니까? 부용당이야.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선산발치야. 발치는 뭐냐? 끄트머리. 뭐 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산발치가 되겠지. 기역과 니은입니다. 자, 1번 갑니다. 춘향과 어사또의 사랑이 싹튼 곳이니까 부용당 오케이. 두 사람의 추억이 어린 공간이라 할 수 있어. 뭐 있으나 없으나 한 선택지가 되겠지. 2번 갑니다. 기억을 춘향의 혼백이 위로받는 장소로 본다면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해달라고 그래? 염습해달라고 하잖아. 여기는 우리의 추억의 공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죽거들란 고요한 곳에다 눕혀가지고 염습을 다시 해달라 하는 걸 보니까는 춘향이 어사또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소리야. 3번 갑니다. 니은은 수절 원사라고 하는 건 절개를 지키다가 원통하게 죽은 것이야. 그게 수절 원사란 말이야. 표현으로 봐. 춘향의 정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네가 벼슬아치가 되면은 나를 너희 선산발치에다가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절에 대한 보상. 자, 니은은 춘향의 한이 풀어지는 장소이자 신분 상승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살아서는 힘들겠지. 하지만 죽어서 한이 풀어지는 공간이야. 왜? 선산에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충분히. 선산이 무엇입니까? 그 문중에서 관리하는 산이란 말이야. 그 안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야.
그것이 뭡니까? 죽어서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4번 선택지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인데 5번을 찍지 못한 사람들이 4번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그것은 선산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5번 선택지 갑니다. 자, 이제 쉽지요. 니은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의식 개소리죠. 춘향이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죽어서라도. 선산 발치에도 묻히고 싶은 춘향이의 마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춘향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그 내용도 찾아보기도 어렵거니와 게다가 그 당대 사회에 대한 춘향의 비판의식?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10번의 답은 5번이고요. 선생님이 봤을 때 11번, 12번보다는요. 9번이 졸라 중요해요. 답이 5번이야.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야, 이거는 그냥 주는 거 아니냐? 대화를 통해 상황과 내면, 자기의 속마음 하겠지. 처한 상황 얘기하겠지.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처한 상황이 있고 어디에 자기의 심리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근거를 찾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야, 소설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면 자기의 상황 드러나. 이거는 씨발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러한 선택지야. 이거는 무조건 주는 거란 말이야.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9번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은 요런 것들이 중요해. 환상적 분위기라든지. 꿈이 나와요. 꿈이 나. 춘향이가 꿈을 꾸는데 서방님하고 싹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 꿈에 보면은 거기서 뭐 용궁이 나오냐? 아니죠. 천상계. 뭐 옥황산이나 하늘이 나오냐? 아니지요. 현실적인 공간에서 조금 약간 자기의 기대가 반영이 되어서 서방님이 뭐 금관을 쓰고 그 다음에 홍포를 입고 홍포란다. 홍삼을 입고 그러고 오는 듯한 그러한 꿈을 꿨단 말이야. 비몽사몽간에. 그렇기 때문에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기계적으로 외워줘. 환상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공간이 이렇게 나와줄 때 이런 말들이 허용이 된다. 기억할 수 있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씩 갑시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으로 인물의 성격을 희화. 그러니까 서술자의 직접 개입은 있었죠. 여기저기 존나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격을 희화화, 웃기게끔 표현했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세 번째, 순차적 사건 진행으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야, 갈등이 해소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겠지, 그죠? 근데 여전히 얘네들은 어떻게 있어? 갈등 속에 있다. 갈등의 해소는 없다. 우의적 소재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일단 우의적 소재라고 하는 것이 뭐 사물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비유적으로 누구의 얘기를 해? 인간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알았니? 막 씨발 토이스토리처럼 장난감들 존나 나왔고 어떤 인간 세계를 묘사한다든지 알겠어? 사물이 나오든지 아니면 동물이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우의적 소재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풀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자, A부터 E까지 묶여 있잖아요. 이렇게 A, B, C, D, E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이렇게 묶여 있다는 말이야. A부터 E까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요. 이걸 푸는 방법은요. 50대 50이야. 예례를 읽으면서 하나씩 비교 대조하면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쭉 읽어놓은 다음에 슬쩍슬쩍 메모를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후자로 풀어요. 그냥 쭉 다 읽고 옆에다가 기본적인 내용만 슬쩍슬쩍 메모를 해. 자, 한번 봅시다. 1번 선택지. 답이 4번이네요. 자, 1번. 어사또와 춘향 모친은 높임말로 서로에게 존대하고 있다. 웃기고 있네. 어사또는 춘향한테 반말 까고 있어요. 오히려 춘향 모친이 어사또한테 존댓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이보다 뭐가 더 우선하는 거야? 신분이 더 우선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B 갑니다. 춘향은 자책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야, B 한번 읽어봐. 자책을 하냐? 이 목소리 잠결인가 꿈결인가? 그 목소리 괴이하다. 무슨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자책이라고 하는 것은 갖다 쑤셔 박을 수가 없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잖아. C 갑니다. 춘향은 불평하는 말로 모친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무슨 원망을 해요? 엄마를 뭐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지. 엄마 자빠질까 걱정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 4번 갑니다. 춘향 모친은 비꼬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불편한 시기. 니네 서방이 왔는데 서방인지 남방인지 언어 유희를 날리면서 이몽룡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됐냐? 5번. 춘향은 자문자답하는 말로 어사또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문자답은 뭡니까?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야. 그런데 이를 읽어볼까?
여보 서방님, 내 몸 하나 죽는 것이 서러운 마음 없소마는. 서방님, 이 지경이 웬일이요? 그냥 그 서방님한테 묻고 있잖아. 너 어떻게 이렇게 족같은 상황이 됐어? 라고 묻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어디 지가 묻고 지가 답을 해. 그런 내용이 없었다. 그러므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자, 12번 문제는요. 쫙! 조변석계는 조금 덜 나와요. 조변석계는 뭐냐면 법령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고치는 거야. 오매불망은 뭐가지 빠지게 기다리는 거. 그래서 답이 2번인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니네 동병상련, 이심전심, 풍수지탄 모르면 큰일 난다. 특히 풍수지탄, 따라해. 풍수지탄. 풍수지탄은 뭡니까? 부모야. 따라합니다. 맥수지탄. 그러니까 풍수지탄하고 맥수지탄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지만은 풍수지탄, 맥수지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맥수지탄, 부모가 돌아가서 효도를 다하지 못하면 풍수지탄. 자,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